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곧바로 여러 가지 논란들, 정치적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지나고 나면 일정 기간은 좀 이제 각 진영별로 조용한 편인데 이번에는 다르게 급속도로 갈등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문들을 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용산 시대를 열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민주당 집중적인 포화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각종 여당 측의 언론들까지 모두 나서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야당 내부에서도 거기에 화답하는, 걱정하는 용산 시대 여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많은 걱정들 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지금 대선이 지나자 말자 주류라고 하는 친문 측과 이재명 측이 지금 당권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친문 주류 측의 대표인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보고 어제도 계속 물러나라 라고 하고, 윤호중은 물러나지 않겠다, 일정 기간 자신이 좀 당권을 쥐겠다, 이런 식의 지금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하고자 하는 용산 시대에 대해서 저렇게 집중적으로 반대를 할까? 뭘 노리고 있는 것일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잡하게 막 얽혀 있고 복잡한 노림수가 있지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다시 촛불을 들고 싶은 겁니다. 이명박 정권 초창기의 그 광우병 파동 기억하실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근거도 없는 거짓된 선전선동에 의해서 광우병 파동을 일으켜서 엄청난 시위를 벌였죠, 광화문에서.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이명박 정부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죠. 정부 출범 초창기부터 완전히 꽁꽁 묶어놨다, 포박해버렸다, 이 광우병 파동으로. 나중에 모두 거짓말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다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노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되풀이하자. 그러니까 광우병 파동 같은 시위, 대규모 시위, 또 촛불 시위 같은 대규모 시위, 윤석열 정부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시작하는 점에서 대규모 촛불 시위를 펼쳐서 윤석열 정부 5년을 완전히 꽁꽁 묶어두자라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큰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그 전략에 따라 거짓말이든 선전선동이든 지금 여권 전체가 내부 갈등을 빚으면서도 합의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가 하게 될 적폐 수사만은 막아야 한다. 적폐 수사라고 하는 그 칼끝을 무디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시위밖에는 없다. 선전선동에 의해서 촛불 시위, 광우병 시위처럼 대규모 시위를 주동해야 한다. 시위를 물론 추진할 사람은 집권 여당과 가까운 노조나 시민단체들이 대거 동원이 될 겁니다. 이제 그 꼬투리를 어디에서 잡아야 하느냐? 여러 개 잡으려고 막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현재까지는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해보자라고 지금 기획을 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광화문으로 가려고 했다가 용산으로 또 가느냐? 이렇게 급속하게 옮길 수 있느냐? 비용이 1조가 든다. 밑도 끝도 없는 계속 광우병이나 촛불 시위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계속 아무 말이나 내지릅니다. 근거도 없는 거짓말이든 뭐든. 의뢰 민주당 정권이 해온 수법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 시대가 열리면 거기에 또 반발하는 시민들이 있을 테고, 그런 국민들의 불만, 불안 엮어서 전체적인 시위 국면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의 지금 투쟁, 그러니까 친문이냐 이재명이냐라고 하는 투쟁은 촛불을 드는데 누가 앞장서서 들 것이냐, 이재명이 앞장서서 들 것이냐, 아니면은 친문 대표주자인 윤호중이 앞장서서 들 것이냐, 이 싸움에 불과한 겁니다. 그 싸움은 그 싸움대로 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정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을 꽁꽁 묶어야 한다. 5년 동안. 어차피 대선에서는 졌으니까. 그래서 곧 이제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보자라고 하는 곳곳에서 이제 그런 의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 이야기를 했죠. 적폐 수사 당연히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하죠. 뭐 사과해라라고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가 사과할 게 무엇이 있느냐? 적폐를 저지른 것이 없다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데 뭘 사과하란 말이냐?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적폐 수사입니다. 그 다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김경수 사면입니다. 물론 적폐 수사, 김경수 사면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지점은 자신이 퇴임 뒤의 안전입니다. 다른 생각 없습니다. 그러려면 윤석열 당선인을 초반부터 길을 꺾어 놔야 한다. 꽁꽁 묶어야 한다. 꽁꽁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합협치를 강조해야 합니다. 이 통합협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선 전부터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마다 그 뜻이 다릅니다. 뭐 말 빙빙 돌릴 필요 없이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냥 라이브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통합협치는 정말 민주당이고 뭐 어느 정파고 괜찮은 합리적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민 통합 협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일부가 이야기하는 통합협치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마디가 통합이었죠. 이제 통합이 필요하다. 선거 기간 동안 갈등을 빚었으니까. 지난 5년 동안 국민을 갈라치고 갈등을 만들고 조장한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통합은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통합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적폐 수사한다, 뭐 법대로 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칼 것으로 대지 말고 싸우지 말고 대충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한 적폐, 민주당 적폐 문제 삼지 말고 대충 넘어가자. 넘어가지 않으면 뭐 자신들도 선전선동, 뭐 거짓 뉴스 이런 것을 통해서 시위 국민을 만들겠다. 촛불 시위를 하겠다. 광우병 시위를 하겠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쓰는 말은 똑같은데 쓰는 말은 똑같이 통합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내용은 정반대인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윤석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이 통합이고 협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여론조사를 하면 언제나 뭐 통합 협치할 것이냐, 국민 통합할 것이냐, 뭐 아니면 뭐 적폐 청산할 것이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국민 통합이 필요하지 않겠냐, 선거 지나면. 또 윤석열 당선인을 찍지 않은 많은 사람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찍은 많은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그냥 번들하게 명분 좋은 게 그냥 통합입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도 뭐 통합이 적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는 통합, 그 통합 안에도 뜻이 정반대의 뜻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과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통합, 말은 다 통합이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뜻은 정반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야당 내부에서도 뭐 홍준표를 비롯해서 이재호나 뭐 이렇게 경력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딴소리를 슬슬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시대를 여는 것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뭐 또 그게 사람의 문제지 뭐 청와대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재호는 뭐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왜 용산이냐, 뭐 풍수 때문에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딴지를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당 문재인과 민주당이 노리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야당이 분열될 것이다. 윤석열 5년 정부를 다시 묶어둘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5년 뒤를 기획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친문과 이재명이 주도권 싸움이 될 텐데, 아직은 뭐 압도적으로 친문이 압도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문재인이 자신의 손으로 공천을 다 해왔습니다.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발부둥을 치는데 친문을 완전히 지금 굴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서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돌려주겠다. 이제 완전히 돌아갈 길은 차단한 것입니다. 청와대로는 무조건 다시 가지 않는다. 취임한 이후에 바로 업무를 청와대에서 하루도 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내부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단결하자. 이건 공약으로도 내건 부분입니다.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대통령실은 옮긴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 지금 신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은 부분이 준비가 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손 치더라도, 시기적으로 좀 급박한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그동안의 많은 경험으로 봐서 초창기 처음부터 청와대는 옮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도 청와대 옮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광화문 시대. 중간에 불가능하다고 손들은 겁니다. 중간에 옮기기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시대 열겠다면 지금 생기는 이런 많은 불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결단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정말 청와대가 갖고 있는 그 불통, 그 제왕적 권력, 그 부분을 벗어나자. 시스템으로나 문화로나 완전히 타파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이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단을 내려서 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여당 쪽의 노조단체나 시민단체들을 동원해서 시위 국면으로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그 의도를 충분히 아는 만큼 윤석열 당선인도 결단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그 다음 야당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괜히 한번 윤석열 당선인 쪽을 흔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의 의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철저히 단속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